그래도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김 변호사님 처음 뵙는 거여서 그 어떤 이 대통령 반응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최상병 특검 통과되자마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혜병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거부할 거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우회에서 VIP 경로서를 물어요. 대통령께서 질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다. 이거에 대한 뭐 VIP 경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좀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에 대해서 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그리고 대민 작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성 당부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책한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그 시점이 수사 외압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게 뭐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일부 언론 해석을 하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참 용기를 내서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걸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자, 7월 31일 날 경로했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그게 혹시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이 지금 국민들은 그 두 번째 질문에 관심 있는 거지. 맞아요. 첫 번째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자가 국민들의 그런 궁금증을 대변하지 못하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굉장히 연구 끝에 나온 것 같아요. 연구 끝에 나왔다. 왜냐하면 질책이라는 표현을 오해를 살만한데 왜 했을까요? 일부러 했다고 저는 봐요. 일부러 왜? 했다. 나중에 이게 밝혀졌을 때 그래서 제가 질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은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중언부언 말은 많이 하나 국민들의 엄중한 그 질문에 뭔가 겸허한 자세로 응대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라고요. 국민들의 질문. 너 화냈어? 누가 시켰어? 물어보고 있는 것은 심판자의 준엄한 목소리라고요. 근데 지금 장난합니까? 무슨 뭐 질책했다 뭐 그리고 나서는 뭐 마치 자기가 수사를 굉장히 뭐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엉뚱한 게 뭐냐면 마지막 멘트는 정말 코미디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자기가 특검을 제안하겠답니다. 아니, 대통령이 특검을 제안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자체도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팔아먹긴 했지만 결국 자기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특검할 거다. 잘못해갔다고 판단하지 않겠지요. 그 권한도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섣불리 이 중차대한 문제에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얘기는 처벌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국민들의 이 질문은 경로했다면서 누가 시켰다면서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너의 정권을 뺏을 수도 있다라는 준엄한 지금 질문하는데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장난처럼 유체이탈화법 자기가 한 걸 남이 했다라고 둘러대는 황당무계한 답변들을 지금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계속 악화시켜 왔어요. 지금까지의 문제에 있어서. 자, 작년 말에도 제가 경로를 인정해라. 이미 다 증거가 나왔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인정하면은 최악은 면할 수 있다 했을 때도 마이동풍 아예 신용을 안 했죠. 그러다가 태도가 변화된 건 딱 한 가지예요. 이시연 유재은 통화가 MBC 보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패를 맞춰보니 더 이상은 대통령 경로를 인정하지 않을 길이 없다라는 자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셈법, 계산법, 이게 이득이냐 저게 이득이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하라고요 국민들. 그러기에는
그럴 마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실을 이제 그대로 고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피해갈 제가 이제 저번에 2%에서 나와서 네. 그랬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에도 상당히 관여한 것 같다. 네. 이랬는데요. 예.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또 하나의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기점이 8월 2일을 기점으로 그 누가 중요지시를 했는지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8월 2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한 것 같습니다. 8월 2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누구에게 지시를 뭐 장관한테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한테 8월 제가 7월 31일 날 정종범 부사령관이 적어온 누구누구 수사 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그 멘트 하나를 가지고 이건 용산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거기에는 민간 법조인이 있는 것 같고 공안 또는 특수통 검사인 것 같고 법조 경력은 상당히 되나 군사보험 잘 모를 거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프로필을 보니까 공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적어도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분입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사실 윤 대통령인 것 같아요. 첫째,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 법무관 생활 안 했으니 잘 모르죠. 그 변사 사건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안 특수통 아닙니까? 그래, 특수통이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떤 실무자들이 나선 목소리가 안 보여요. 8월 2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7월 31일에서 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사흘 동안.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미 7월 31일 경로 누구누구가 수사 언동하면 안 됨. 여기는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8월 1일 날 오후에 조사본부 이관을 누가 거부했느냐. 그게 아마 대통령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조사본부로 보내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한 의문의 문자. 8월 1일 날 오후 16시 40분 이후에 왔다는 16시 40분 이후 누가 혐의 그건 차관이 보냈다라고 뭐 그동안에는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혐의자 빼고 수사란 말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는 굉장히 무서운 문자였거든요. 왜냐하면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국방장관, 뭐 경호처장 정도 대통령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공직기관 비서관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안보실 차장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여야 된다는 얘기죠. 군과 관련된 최고 권력자여야 되는데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 말의 출발점이 저는 혹시 대통령 본인 아닐까. 지금 오히려 그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냐. 왜냐하면 8월 2일 전에 이시원을 비롯한 참모진이 나선 바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 용산에 있는 법률 전문가가 나선 흔적이 없어요. 8월 2일 전에는. 그런데 분명히 7월 30일에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목소리예요. 그건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한 것 같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멘트입니다. 더군다나 8월 1일경에 들려온 수사란 말도 쓰지 마라. 해병대는 왜 이렇게 말은 안 듣는 것이냐라는 거는 그 위상이 그 말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초에 알려지기로는 정정범 수사 메모는 장관한테 불려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진술에는 돼 있는데 그걸 일단 믿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10가지 지시사항이 정종범 사령관 말만 가지고 판단해도 두 개로 나눠져야 돼요. 장관이 한 말과 법무관리관이 한 말로 나눠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말을 법무관리관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했을까요? 더군다나 일사단장을 휴가 처리하라는 말을 법무관리관이 했을까요? 그날 해병대 사건을 처음 들었다는 사람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관이 했을 가능성. 장관이 했다고 친다면 우리는 대통령 경로서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결국 이 대통령의 목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관은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첩 보류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 경로 때문에 이첩을 보류하게 됐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네. 이첩부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첩부리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것은 이첩부리를 지시한 사람, 네. 그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 사람의 의중이나 네, 신경이 의중이겠죠. 담겨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수사라는 건 원래 기소한 다음에 언론 브리핑한다라는 내용이랄지 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말은 예.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데 예. 당시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겨우 파악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예.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종범 사령관의 이제 증인 신문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휴가를 기점으로 해서 휴가 네.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네. 지상 6번 항이 휴가 항목이거든요. 네. 그 휴가 항목까지는 예. 장관이 얘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시 장관은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누군가의 네. 목소리를 예. 이렇게 판단해 보면 예.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이 경로가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관심사는 네. 그게 누군가의 요구 때문이냐. 누구의 요구로 예. 왜 경로를 했나? 경로가 결국은 유도된 거 아니냐. 예. 로비 때문에 예. 미리 언질받고 예. 휴한 거 아니냐. 예.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도 거기에 숨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휴가 문제가 네. 일사단장의 휴가 문제가 그렇게 중요 문제로 부각돼서 네. 사건 초기에 그 경황 없는 상황에서도 지시된다. 그것도 2번, 3번에 걸쳐서 지시된다. 이 얘기는 대통령조차도 예. 대통령이 그날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일사단장 휴가 문제를 왜 언급을 하겠습니까? 법무관리관은 아니고요.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은 휴가에 대해서 뭘 알아요. 네. 알 필요도 없고요. 네. 그 법률 전문가가 해병대 사령부의 인사와 관련돼서 무슨 멘트를 하고 의견을 내겠습니까?